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을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유럽도 좀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보복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 길은 갈 것 같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미국 시장은 완전히 우리가 장을 하고 중국이야 지금 중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고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과 2차 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와 중국 전기차 이야기를 하죠. 사실 중국은 자기네 시장 소위 뭐 중국에서 캡티브 마켓은 뭐 거의 독식하고 있는 거고 그죠? 네, 물론 뭐 테슬라도 있고 그렇지만 그죠? 거의 뭐 주도권을 쥐고 있고 미국 시장은 미국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아파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막혀 있고 유럽 시장은 사실은 중국 업체들도 해보려고 하고 우리 업체도 해보려고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나왔거든요. 예, 이게 팩트 체크 좀 해주시고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그 CRMA법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특히 이제 비아디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전기차 자체를 좀 싸게 만드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로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자체를 좀 내부 다 부품 조달을 해서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저가 형태의 이제 전기차가 가다 보니까. 그 이제 특히 프랑스라 국내에도 지금 버스 같은 거 전기차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에 섰잖아요. 싸니까 국내 업체들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국내 전기차 버스도 되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지금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침투하는 건 맞겠죠, 그죠? 언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는 차들이라서 되게 위험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뭐 그 좀 문제 먼저 제기했던 것들이 그 회사 프랑스가 주로 푸조라든가 르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중소형 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덤핑 판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약간 수주를 좀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좀 못 받고 있는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게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이 잘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CLA 법안이 나오면서 사실 국내 1월달에 나오면서 얘기가 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양기차 기업들이 좀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 최종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그 탈중국을 목표로 한 그 핵심 원자재법이 그 최종 협상에 돌입을 해서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지금 일단은 요거 CRL법을 가결해서 그 3자 협상에 지금 돌입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이 목표 자체가 중국의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용 광물 원자재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 법안이에요. 사실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올해 말까지 이제 3자 협상 마무리하고 이제 그 최종안 확정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제 3국의 그 전력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역내 가공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초안이 40%였거든요. 이게 50% 높여서 이제 일단은 반영이 실제 됐습니다. 이제 그게 됐고 이거 근데 유럽 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하는 것을 일단 확정을 줬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8일자 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의회에서 확정을 줬기 때문에 확정을 진 상태에서 이제 그 협상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은 뭐 15% 이제 그 가공 및 정제는 40%가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거를 지금 50%까지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이제 확정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어떤 기준 높인 거고 알루미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전력적 핵심 원자재 리스트에 추가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EU 이사회가 이거 CRA 법안에 대해서 이미 이제 승인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유럽 의회랑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3자 협상이 이제 열릴 것이고요. 올해 말까지 열려짓겠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뭐 중국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죠, 사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EU에서 중국 전기차 이런 제재하는 거 보면서 본격적으로 EU와 미국 그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이제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핵심 원자재법 승인 확정으로 된다는 요 뉴스 이어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유럽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 그게 결국에는 모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 러시아한테 에너지 자원을 많이 의존했을 때 유럽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그렇죠. 그래서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진짜 유럽의 아마 이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아마 유럽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래서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을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유럽도 좀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보복이 있을지 할지라도 그 길은 갈 것 같고 그리고 이 행지 원자법을 통해서 어떤 그 원자재 공급병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경우는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또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의 의존에 낭패본 이후 이 배터리도 중국에 또 의존하는데 그런 지역일 수 있겠네, 그죠? 보고서가 또 있어요. 러시아 가스 의존하다가 전쟁 나니까 이렇게 됐잖아. 근데 그쵸. 너무 중국에 의존하다 보면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EU 다음 달에 있는 EU 정상회의 논의 기초 보고서에서 이 상태로 하면 2030년까지 그 예전에 러시아 의존만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지나친 의존성을 줄이고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의 공급망을 다양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 EU 정상회담에서 이제 정상회의에서 10월 5일 날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태양광 사례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도 매일 일정하게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도 이를 2025년까지 이제 그 어떤 탄소 제로 그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이유로 배터리가 향후에 뭐 10배에서 30배 정도 증가할 거라서 보고서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기 자동차의 필수적인 연료 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수준의 지도력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중국도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 거를 이제 봐왔고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이유는 특별히 또 이런 전략적인 것 말고도 환경에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이게 CRMA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디 보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이라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30년까지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가 점점 커질 거다. 네. 놔두면. 그러니까 비슷할 수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할 수 있다. 러시아랑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대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먼저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후에 중국 전기차 제재 본격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한국 배터리 기회가 될까? 저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오늘 좀 띄웠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이제 덤핑 판매, 전기차 덤핑 판매로 인해서 최근 엔솔이 조금 살짝 고전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대략 한 71%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계속 국내 업체들이요? 네, 배터리 유럽에서도 그렇게 비중 높아요? 네, 지금? 배터리 3사는 그렇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 업체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일본이 떨어진 대신에 이제 CATL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CATL이 20%대 되는 걸로 제가 언뜻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게 이제 중국에서 LFP 배터리가 워낙 지금 넘쳐나니까 이거를 이제 유럽으로 많이 생산을 수출을 하고 또 유럽에서 생산 공장을 져서 현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이게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관련 독일에 있는 전기차 기업 그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중국과 협력을 해서 특히 이제 벤츠라든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중국과 협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제재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 배터리 3번계 배터리도 또 점유를 확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LFP를 국내에도 하지만은 에코프로 BM의 그 라인업들을 보면요. 그리고 뭐 NCMX라든가 뭐 NCA, NCM 이런 프리미엄급도 하지만 엔트리급의 하이만간 그 OLO라고 하거든요. 하이만간이라든가 코발트 프리, MMX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볼륨급이죠 그게 그리고 엔트리급으로 이제 LFP라든가 소듐 같은 거 하는데 이런 이제 저가형대는 아마 하이만간 쪽으로 아마 좀 밀고 SDI 쪽에서는 그 코발트 프리 쪽으로 이렇게 미는 것 같아서 대체할 만한 중저가형도 아마 배터리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18일에 그 EU 집행위원장이 이제 중국산 그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조사를 이제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네. 이게 되게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업계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EU 집행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라 이게 이제 앞으로 한 13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아까 제가 이걸 왜 갑자기 뉴스를 그때 봤냐면은 그날 이 뉴스 나온 아침에 후배가 미국 출장 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엔솔이 요즘 조금 유럽에서 수주가 좀 잘 덜 들어온다가 한다니 그래야 하더라고요. 하반기 수주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거기도 미국 향이고 유럽 쪽에서 조금 수주가 좀 더디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그리고 나도 좀 확인해 볼게 하는데 그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퍼센트가 27.5%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중국에 물리는 게 그 정도 되니까 현재 10% 정도인데 또 높일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은 당연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겠죠. 관세가 높아지면 네, 그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러면 현지 생산 판매가 늘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핵심 원자재법까지 여기가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도 법안이 올해 말까지 확정이 되고 전기차도 제재하고 배터리도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소재 뭐 이런 네.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을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 낮추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지금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하겠다 해서 전기차 제재 들어가고 지금 EU 내부 문건에서 중국산 배터리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요거 나오기 전에 전기차 배터리만 아니면 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터리까지 줄여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부 중국산 배터리 줄여야 된다라고 내부 문건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조사로 인해서 중국 판매 의존도가 높은 독일 그 업체들은 중국의 보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선 중국 견제를 의지를 다진 셈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공세를 해서 내세우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까지도 같이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유럽도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래 내부의 문제를 유럽 쪽을 통해서 뚫어보려고 했는데 이대로 놔두게 되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 많아져 버리니까 중국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게 되게 되면은 유럽으로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위기가 반영된 거고요. 이런 배경에는 확실히 그 독일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 경제가 최근에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EU에서는 서로 각성을 한 것 같고요. 독일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요. 폭스바겐도 중국 판매력이 비중에서 매출의 40% 정도 되고 벤츠도 3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독일과의 좀 관계가 좀 있는데 경제 의존도가 좀 독일이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 높은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독일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판매가 둔화되고 하니까 독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각성이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CRM법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지금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LFP 배터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좀 3원기 배터리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장거리라든가 프리미엄급에는 그 3원기 배터리가 들어가고 저가형의 좀 단거리용 쪽으로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다 그 중국산 배터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한국산 배터리를 써요. SK온에서 만든 LF 배터리 이런 것도 그 F150 같은 경우는 그 SK온께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GM이 이제 그 LF 배터리 관련된 회사 그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엔 어쨌든 그 LG 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배터리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또 보면은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워딩이에요. 보면 EU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연료 전지 부분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질 것이며 그 의존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것처럼 과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까 내부 문건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주에 그 중국 방문하거든요. 이때 아마 뭐 서로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 중국은 뭐 항의하겠죠. 항의하겠지만 이제 우리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번 주 이후에 이유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 자체도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죠? 중국의 의존도가 더 이상 커지는 거를 이제 방지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게다가 이제 뭐 덤핑과 이런 거는 뭐 국제적으로 이제 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죠? 근데 한국은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죠? 유럽 내에서 입지가 더 커질 수 있고 삼원계도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국내 업체들도 또 LFP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원한다면 그런 것들 내세우면서 이 뉴스는 어쨌든 국내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다,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은 완전히 우리가 장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고 유럽 시장에서는 사실 한번 붙어봐야 되는 그쵸. 그런 네. 상황인데 네. 이런 식으로 EU가 정책들을 펴준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좋은 우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국내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LFP 뭐 대세론 아니면은 이제 국내 K 배터리 비관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LFP가 유럽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 다 반대되는 내용들이 오늘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있고요. 실제로 EU가 의지를 갖고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것이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반사이익이 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부장님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